예, 우리 또 한 사람, 이 폴란드의 사회 사상가인데 현대 굉장히 유명하게 다시 재조명을 받는 이런 사회 사상가예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영국에서 활동을 했었죠. 이제 이 사람의 주저 가운데 하나, 방황하는 이 개인들의 사회라고 하는 이런 주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서양 근대의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이건 이제 다리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인간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쇼펜하우가 그 얘기를 하죠. 철학자 쇼펜하우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한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근데 무한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 그죠? 독일어는 에비게스 레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유한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이제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느 시점에 나도 모르게 끊어지고 물리적인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유한한 삶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고통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쇼펜하우는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불교에서도 고해, 그죠? 우리가 사는 세계에 좋은 일도 있고, 물론 보람 있는 일도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바람이 불고, 흔들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위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불행을 느끼게 되고,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고통의 바다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쇼펜하우는 4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생물학적인 방법이 있고, 또 우리 사회적인 관계성 위에서 극복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거예요. 윤리적인 방법도 하나 있고, 예술적인 방법도 있고, 사회적인 방법, 윤리적인 방법은 같은 방법이고요. 인간 사회 속에서 내가 사회봉사하고 사람들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내 존재를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예술의 방법. 예술의 언어는 철학의 언어예요. 그저나 미술은 그냥 아름답게 그리는 게 미술이 아니라 철학적인 걸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종교적인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인간은 유한성과 무한성 사이에서, 그리고 또 유한한 이런 세계 속에서 또 어떤 경우는 너무 결핍, 뭐가 없어요. 물질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거, 기대하는 게 제대로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 뜻대로 오질 않아요. 또 한쪽은 어때요? 어느 순간에 너무 또 많아지는 거. 이 사이에서 진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뚝뚝뚝뚝 이렇게 결핍과 과잉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게 인간의 삶이래요. 쇼펜하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유한성과 무한성의 사이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 서양 근대에서 자기 존재를 무한하게 이렇게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 다리에 두 쌍방향의 다리가 있대요. 근데 하나의 다리는 어떤 다리냐면은 그 다리 안에 개인이 건널 수 있는 다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리는 집단이 건널 수 있는 다리예요. 우리 개인이 건널 수 있는 다리. 다시 얘기하면 어떤 활동을 하고, 영적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역사 속에 남겨지고, 그죠? 역사 속에 남겨지는 영웅이나 정치가나, 또는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남겨놓은, 건너가는 다리. 그리고 고유명사가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이런 다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집단이 건널 수 있는 다리.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그죠? 그 안에서 기록이 되는 이런 다리인데, 이 두 다리가, 이 바우만의 표현에 따르면 이 두 다리가 다 지금 이게 불통이 되고 이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개인이 건너는 다리, 그 다리에는 옛날에 이렇게 영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 대신에 현대에 들어서면은 대중 스타, 탤런트나 배우나 이런 사람들, 또는 스포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리는
너무 빨리 생성, 소멸, 변화, 이러고 계속 그 과정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역사 속에 영원히 남길 수가 없어요. 무한성으로 갈 수가 없어요. 현대에는. 그 개인이 건너는 다리도 문제가 있고 집단이 건너는 다리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가족이 해체가 되고 연대성이 파괴가 되고 이러면서 이쪽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영어로 리퀴드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그죠? 리퀴드. 우리 액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유형, 액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인간관계 하는 거, 세계관계 하는 거, 이런 방식들이 이런 액체의 방식이래요. 액체의 방식의 리퀴드의 방식이 뭐 유동성이에요. 그죠? 하나의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뭔가 고정된 삶의 좌표가 있고 어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내 삶의 좌표를 잡고 중심을 잡고 무게중심을 잡고 살아가는데 우리 근대 이후에 현대 들어서면서 점점 이게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대요. 그죠? 지금 이렇게 바우만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각자 존재하고 나는 홀로 소멸한다. 이제 현대인의 삶은 각자 존재하는 거. 가족도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지금 해체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또 같이 살아도 불통이 되고 그러잖아요. 집안에서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각자 존재하고 또 나는 이제 홀로 소멸해 간다. 죽음도 이제는 혼자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현대인의 삶을 보면은 개인적인 삶도 이제 점점 개별화되고 고독해지고, 그죠?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불확실해지고 불안 속에 방황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죽는 과정도 개별적으로 소멸이 돼요, 지금. 각자가. 그러면서 외로움 또는 고독 속에서 이렇게 떠돌면서 혼자 서서 홀로 죽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노버트 엘리아스라고 하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엘리아스도 영국 쪽에 가가지고 문명화 과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죠? 엘리아스도 우리 현대인들이 점점 개인화되고 그 다음에 죽음, 치움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아주 명찰하게 분석을 하는데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연결망보다도 사적인 공간 속에 이렇게 유폐가 되고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현대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갇혀있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삶도 그러고 죽음도 그러고 그죠? 자폐적으로 나중에 자기 안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호모 클라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드러낸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또 하나 삶과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그죠? 문학적으로 그렇게 잘 표현한 대표적인 문학가가 이 톨스토이, 특히 톨스토이의 저작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저작이 있잖아요. 이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판사였었어요. 나이가 45이었었고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첫 장에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소설책 처음에 시작이 되면서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장면들이 나와요.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직장 동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반 일리치가 죽었구나. 그죠? 직장에서 그런 이 소문이 돌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반 일리치가 불치병에 걸렸어.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이반 일리치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가 빌 거야. 그잖아요.
직장에서 그 다음에 누가 옮겨져? 자리 이동이 어떻게 돼? 누가 승진할 거야? 승진하면 연금이 얼마나 오를 거야? 다른 사람의 삶과 죽음이 나에게는 어떤 거예요? 연금이에요. 물질적인 가치예요. 내 자신의 소유적인 물질적인 가치, 이런 걸 사람들의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반 일리치가 이제 죽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거, 아주 죽음에 대한 고독 속에서 또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속에서 뭔가 죽음을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반 일치 죽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똑같았던 것 같은 삶, 계속되면 될수록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 산에 오른다고 상상했었지. 그런데 사실은 일정한 속도로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 그랬던 거야.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산에 오르고 있었어. 근데 사실은 정확히 그만큼 내 발 아래에서 삶은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야.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판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금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전에 권력도 있고 그런 지위잖아요. 성공을 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그죠? 내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총정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평가, 이런 평가들이 저 사람 비면은 이 물건이 자리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전에 이반일치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물건이 자리 이동하듯이, 그리고 그 값을 물건값을 따지듯이 그런 삶이었었잖아요. 우리 아마 이런 이반 일리치에서 톨스토이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소설 작품에서 톨스토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그런 어떤 견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 그죠? 오로지 이렇게 성공하는 것, 스펙 쌓는 것, 그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얻는 것, 권력 얻는 것, 돈 얻는 것,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것, 삶의 목적이 오로지 거기 있잖아요. 그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물론 그게 없으면 불편해요. 그죠? 돈이 없거나 이러면 불편한 삶인데,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죠?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삶, 또는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그 사람이 잘 산, 좋은 삶을 산,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뭔가 전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거, 삶과 죽음의 이해 문제, 그리고 우리가 좀 깨어있는 삶, 그리고 참된 나를 찾는 이런 삶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삶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또 죽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그 삶을 이해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자기 자신의 한계라고 하는 거, 또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삶을 긍정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삶과 죽음의 역학관계, 이런 거, 특히 이제 죽음의 문제에 관련해서 잘 얘기해주는 시인, 독일의 유명한 시인 있죠.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릴케는 죽음을 두 가지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죽음은 작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은 큰 죽음이 있고, 작은 죽음이 있고 큰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죽음은 낯선 죽음, 작은 죽음을 낯선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큰 죽음을 고유한 죽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존을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물리적인 사건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 이거를 작은 죽음이라고 릴케는 표현을 하죠.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삶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나 잘 살았어.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그죠? 내 삶은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스스로 평가할 때 그래도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삶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외형적인 건 굉장히 많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고 인간관계 엉망이 되고 많은 것들이 망가졌어요. 이런 삶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작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 없이 밖에서부터 엄습하는 그런 물리적인 이런 어떤 사망, 죽음,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큰 죽음, 고유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는 죽음이에요. 내 삶에, 여러분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삶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잖아요. 나 어떻게 살 거야? 어느 게 올바른 삶이야? 어느 게 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삶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삶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물음을 던져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죠?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무력하게 지금 무너져 있어? 삶이 어느 순간에 삶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삶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삶에 대해서 이거 해줘,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런 질문만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삶에서 나에게 물음을 던져요.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 삶은. 이중에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던지는 질문, 그리고 삶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이런 거, 삶의 과제라고 하는 거, 자기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깨닫고 자각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정신, 자기 삶에 대해서 깨어있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고 여기에 죽어가는 이런 죽음을 큰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우리는 좀 큰 죽음을, 그죠? 물리적인 어떤 이렇게 해서 몇 년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죽음이 아니라, 그죠? 자기 자신의 삶의 과제, 의미, 이런 걸 내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이런 삶과 죽음, 이런 걸 좀 살고 깨달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얘기들, 이런저런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거,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욕망하고 외형적으로 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고 삶과 죽음으로부터 소외가 되고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좀 했는데, 이런 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조금 지향해야 되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 현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본래의 네 자신이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찾으라는 얘기죠.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거, 자기가 중심을, 그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기 중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죠? 충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뭔가 추구하는 한 인간은 방황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 우리 20대는 방황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뭔가 추구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가능성은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뭔가 갈구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파우스트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자기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그 영역들, 인문학적인 어떤 이런 문제의식, 또 책이나 이런 또 소설도 좋고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좀 읽어보시면서 고민도 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맨 마지막에 요거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제 얘기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찰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생각하는 삶이죠.
그죠? 그냥 무개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시대가 바쁜 거 요구하고 빨리 뭐 성과라고 하는 거, 지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스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요구하니까 오로지 그걸 위해서 몰입하면서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런 삶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어있는 삶.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젊음의 특권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삶에 대해서 깨어있는 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젊음은 방어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방어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깨어있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구원된다라고 하는 거, 자기의 삶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과제가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노력을 하면서, 그죠? 인간답게 살려고 또 깨어 있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좀 살자. 이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삶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강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삶의 주인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삶이 약하면 삶이 노예처럼 끌고 다녀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내가 강해야 되지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요.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선 강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 문제의식 가지고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 자기 주인이 되는 거죠.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 이런 주제로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